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테슬라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짐 크레이머가 바이 테슬라를 또 외쳤는데요. 짐반꿀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효과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역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도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거의 한 4, 5%대 뛰어올랐죠. 자, 오늘도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나란히 오늘 굉장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구글까지 덩달아 올랐고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나머지 거의 다 빠졌어요. 오직 테슬라와 엔비디아, 구글 빼고는요, 거의 다 오늘 사실은 약간의 피바다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볼까요? 0.56% 살짝 반등,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자, 애플 0.73 빠졌어요. 뭐 이것도 뭐 그냥 기본적인 조정이겠죠. 엔비디아 3.68 올랐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중국발 소위 말해서 이 관세 때문에 굉장히 눌려 있었죠. 자, 그리고 그 관세가 해결되고 나니까 주가가 막 날개를 달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 더 사우디 계약 선물이 날라들었죠. 자, 사우디 계약 선물이 날아든 것이 다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이 일론 머스크하고 이 소위 엔비디아 CEO를 젠슨왕을 함께 사우디에 대동하면서 그런 큰 이 엄청난 또 이 회복이 있었죠. 자, 그리고 아마존 보세요. 0.89 빠졌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조정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글도 3.42. 자, 구글도 사실은 그동안 워낙 전체적으로 서치 기능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분열시킨다, 뭐 이 해체시킨다 이런 얘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메타 0.21 살짝 올랐고요. 테슬라 3.99 오늘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테슬라 엔비디아는요. 사실 트럼프와 함께 사우디 가면서요. 희소식들이 날아들고 있죠. 테슬라 관련된 것도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날아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동에 트럼프와 함께 간 이 투톱을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레리 핑커도 갔지만 이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와 엔비디아 젠슨왕 이 두 사람이 함께 투톱으로 갔다라는 건 이건 그냥 미래를 상징하는 거죠. 트럼프도 아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도 다 알고 있습니다. AI의 미래는 이 두 거장이 끌고 간다. 제가 항상 외쳤잖아요. 테슬라 넘버 원, 엔비디아 넘버 투.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첫 번째 소위 외국에 이 소위 사우디에 소위 경제 외교를 하러 갔는데 딱 테슬라하고 이 엔비디아 CEO를 데려갔다. 이건 상징성이 있는 거죠. 결국 AI는 미국이 주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자, 지금 뭐 나머지 작은 주식들은요, 전부 다 그냥 조정이 조금씩 다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워낙 최근에 흐름이 좋아서 그래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요, 이 스타벅스에 나와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그 야외라서요. 아마 오늘 뭐 음악 소리도 좀 들릴 거고, 새 소리도 들리고, 뭐 야외에 조금 그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사우디를 방문하고 이번에 또 카타르까지 방문하고 중동을 전체적으로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많은 이번에 경제 외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는 사우디와 어마어마한 그 계약들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투자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경제 외교가 펼쳐졌는데 특히 이제 테슬라하고 우리 엔비디아가 굉장히 혜택을 받죠. 자, 근데 이번에 보잉입니다. 자, 카타르와 이번에 그 무려 200조 원 이상 규모의 이 보잉 계약을 맺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자, 이건요, 지금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보세요. 자, 여기 보면요, 보잉 CEO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is the largest order jet in history of Boeing이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잉 역사에서 가장 큰 주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잉으로부터 비행기를 주문하는데 무려 200조 원 이상 규모? 이게 이제 한국 환율로 따지면요, 뭐 거의 지금 260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의 통 큰 외교가 실제로 지금 현재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요, 조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중국과의 관세도 빠르게 빠른 박자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런 특별히 중동 쪽에 가서 큰 규모로 계약을 한다라는 거, 이건요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를 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도 큰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도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외교 덕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식시장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결국 미국 기업들의 소위 말해서 이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게끔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할 지점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이번에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해서 지금 이 그동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녹음하는데요. 스타벅스에서 흘러나오는 야외에서도 음악이 들리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간간히 음악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음악 소리가 너무 좋고 가끔씩 야외에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이즈가 들어갈까봐 사실은 야외를 조금 이렇게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혼자 나와서 보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주가도 오르고 하니까 뭐 10,000원씩 뭐 10불씩 20불씩 이렇게 커피 한잔 하라고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걸로 지금 오늘 또 스타벅스 가장 비싼 거 하나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오늘 프라푸치노 시켜가지고요, 가장 큰 걸로 먹고 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 음악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딴 해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찌됐건 타이틀 한번 보세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요. 자, 지금 이번에 Tame Inflation in April이죠. 여러분, 이번에 4월달 인플레이션 CPI가 뚝 떨어졌죠. 2.2%입니다. 사실 2.2%면 정말 좋거든요. 21년도를 연상케 하는 그런 지금 이 인플레이션인데, 자, 인플레이션이 사실은요, 트럼프가 관세를 적용하고서 처음 적용된 그 데이터거든요. 근데 관세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내려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 어떤 공포가 있었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자, 이거 계속 경제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배적인 주장은 아니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요,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그대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경기는 안 좋죠?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최악이거든요. 이건 디플레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빠지면요, 주가는 헤어나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4월달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세가 얼마나 지금 시장을 짓눌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사실 이 골드만삭스나 또 지금 기관들이요, 우리가 그동안 이 리세션에 대해서 예상했던 거, 이거 이제 유의한다. 그러니까 리세션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점점 더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하나 이게 해결하는 게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사실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그 협상들이요, 잘 나와야 돼요. 데이터가 이 중간에 협상들이 깨지지 않고 잘 나오기만 하면요, 아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요, 지금 통 큰 횡보, 굉장히 발빠른 아주 지금 적극적인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그리고 이 또 카타르, 그리고 이번에는 시리아입니다. 자, 여러분, 시리아에 대해서요, 위에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US will remove all sanctions on Syria라고 합니다. 시리아에 내려져 있던 그동안의 모든 제재들 있죠. 그 제재들을 다 풀어주겠다, 다 제거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요, 시리아 국가에서 환호성이 나오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트럼프는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I'll be ordering a cessation of like sanctions against Syria라고 합니다. 시리아에 그동안 내려져 있던 생션에 대해서 이제 모든 그 규제들에 대해서 다 이제 풀어주겠다 이 얘기를 던진 거죠. 그 이유가요. 이제 시리아가 위대한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재밌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동안 시리아는 미국으로부터 테러 배후 국가, 테러 뒤에 지원 국가로 지명됐거든요. 1979년도 이후로 파란색으로 하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리아가 안 좋았어요. 미국의 제재 받으니까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죠.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이 다 풀어줬을까요? 왜 다 풀어줬겠습니까? 이게 바로 최근에 그 시리아 정부가요, 그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던 시리아 정부가 반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반군들이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대통령을 아예 끌어안치고 끌어내리고 반군들이 새롭게 정부를 차지했습니다. 반군들은요, 미국이 이제 뒤에서 지원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친미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선물을 줘야겠죠. 자, 니네 이제 크게 도약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으로 하려 보세요. Now it is their time to shine 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시리아가 빛을 발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제대로 일어서서 아주 건강한 나라, 아주 부강한 나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We're taking them all off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제거해줬다는 거죠. 자, 이제 Good luck 시리아라고 했습니다. 시리아에게 이제는 이 행운을 빈다라면서 격려를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트럼프의 움직임이요,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우디하고 통큰 외교했죠. 뭐 트럼프 머스크랑 이 소위 젠슨왕을 데리고요. 그리고 또 카타르도 방문했죠. 그곳에도 또 AI 관련된 것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테슬라 얘기와 AI 얘기요. 그리고 시리아는 이렇게 아예 제거해주면서요, 지금 이 지역에 그 뭐 굉장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활동하니까요, 사실 이 주식시장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경제 쪽, 본인이 옛날 그 이 부동산을 하면서 호텔을 세우면서요 했던 그런 행보를 보여야 돼요. 그게 본인의 장점이거든요. 막 이거 뭐 규제 막 해서 힘들게 하고 이러면요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경제 대통령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가도 살아나고 다 좋은 거거든요. 아주 지금 이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세일즈 외교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6,0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마소에 무슨 문제가 있나, 막 이런 지금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소가 왜 이러지?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하는데 왜 6,000명이나 자르지? 자, 6,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6,000명이면 굉장한 숫자죠. 근데 어찌됐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기업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마소가 굉장히 지금 주가도 선방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데 왜 이렇게 6,000명이나 해고했을까? 자,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석하고 있지만 아래쪽에 일단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3% of head count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2만 3천 명이 총 지금 직원이거든요. 22만 3천 명 중에 3%를 잘라낸 겁니다. 물론 본인 회사의 3%니까 커 보이진 않지만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굉장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점에서 마소 같은 기업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자른다? 6,000명이면 지난번에 굉장히 어려울 때 빅테크들이 10,000명씩 잘랐지 않습니까? 마소도 그때 잘랐거든요. 근데 지금 6,000명이면 그에 준하는 숫자거든요. 뭔 일일까라고 하는데 결국 이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AI 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AI가 발전하니까요, 지금 AI 관련된 쪽에서 오히려 사람이 해고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 발전하니까 점점 빨라지니까 이제 뭐 코딩 한다랄지 그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 있죠. 초기 단계는 일꾼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AI가 다 해결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AI가 웬만한 코딩 같은 거는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 그록 3.5, 그록 3.0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요, 웬만한 코딩을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코딩 하던 때가 옛말이 돼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기본적인 코딩 하는 사람 다 필요 없어요. AI가 전부 다 커버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쪽 사람들이 필요가 없겠죠. 테슬라도 옛날에 그 라벨링이라는 거 있죠.
막 그 자율주행 할 때 모든 것에 라벨링을 다 했거든요. 사람이 직접 거기 다 써놓으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소위 노가다예요. 디지털 노가다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노가다를 더 이상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테슬라도 그쪽 인력들을 많이 해고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마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코딩 쪽이나 이쪽 하는 사람들 있죠. 더 이상 그쪽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니까 인공지능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옛날 그 디지털 노가다는 사람들이 다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많이 해고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마소가 이런 상황이면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찌됐건 비용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흐름들이 보입니다. 마소가 이 정도면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더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아주 기분 좋은 소식부터 한번 보면요.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 도착했죠. 자, 카타르에 도착할 때 누구랑 도착했겠습니까? 당연히 일론 머스크랑 또 젠슨 항도 이런 그 소위 AI의 두 거장들이 함께 했거든요. 근데 오늘 재미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자, 지금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카타르에 들어오면서 영상에 찍힌 거거든요. 근데 앞에 누가 인도하느냐? 빨간색의 아주 새빨간 사이버 트럭이 쫙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그 대통령이 쫙 들어오는데 트럼프 대통령 차가 들어오는데 양쪽 편에 사이버 트럭이 쫙 이게 뭔가 호위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트럭을 보시면요. 이 사이버 트럭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빨간색으로 색칠했는데 이게 그냥 임시로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 카타르의 인터널 시큐리티 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타르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타르는 이걸 앞으로 그 소위 경찰 병력 혹은 이 국가 보안 청 이런 데서 앞으로 실제로 보안을 위해 쓰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뭐 총이나 이런 거 있더라도 아주 강력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차로 돌진하더라도 이 사이버 트럭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트럭이 양쪽으로 아주 빨간색으로 멋지게요. 이 트럼프 대통령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머스크가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겠습니까? 저게 내 차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게 자네가 만든 건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머스크가 저게 제가 뭐 소시적에 만든 거죠. 이렇게 지금 얘기할 겁니다. 자, 아무튼 아주 좋습니다. 아주 뭐 여러분 뭐 자연 소리 많이 들리죠 주변에. 뭐 새도 날아다니고 뭐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고요. 음악 들으면서 여기가 또 옆이 또 아주 자연도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지금 오늘 그 사이버 트럭이 트럼프 대통령을 호위했다. 이거는 뭐 이건 뭐 트럼프를 향한 그리고 머스크를 향한 일종의 카타르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중동 지역에 테슬라의 진출 이런 것들이 아주 더 빨라질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도요 또 굉장한 소식입니다. 자, 진방꿀 소식인데 자, 일단은요 먼저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최근에 테슬라 로봇의 그 발의 움직임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테슬라 로봇이 이제 균형 감각을 거의 다 점령해 가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It is hard to imagine a person not wanting his or her own personal humanoid robot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미래에 테슬라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 많은 한 사람들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거는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 가지는 게 힘든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핸드폰을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노트북 없이 컴퓨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똑같은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미래에는 개인 스마트폰 없이 못 살듯이 로봇이 없으면 개인용 로봇이 없으면요 못 사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80억 명이에요. 80억.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때 60억대인가 뭐 50억대인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80억 명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이 지구상에. 여러분 80억 명이 진짜 이 로봇을 하나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규모입니까? 이게 계산이 나옵니까? 지금 계산 불가죠. 그러니까 돈 남은 은하가 이거는 그냥 뭐 25 트릴리언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무한된 거예요. 테슬라가 얼마나 이 회사가 커질지는요.
자, 그 다음 파란색을 하려 보세요. It is also hard to imagine business not wanting its own humanoid robot doing useful things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지금 비즈니스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세상에 많은 비즈니스가 있는데 비즈니스들이 자신만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지 않는다? 그거 상상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각 비즈니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 로봇이 굉장히 useful things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일들, 허드렛 일들, 인간이 하기 귀찮아하는 일들, 이런 것들 다 감당할 로봇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들은요, 한 회사당 몇 개를 도입하겠습니까? 100대, 1000대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비즈니스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전 세계에 무려 3억 6천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거죠. 3억 6천만 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만 하면 한 기업당 5천 곱하기 5천을 곱하기 3천 곱하기 2천을 해보세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머스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머스크 한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옵티머스가 is going to be 10 times bigger than the next biggest produ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앞으로 차세대 어떤 것보다도 10배는 더 큰 그런 규모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렴한 자동차건 테슬라 전기차건 그 시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0배는 더 큰 시장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지금 옵티머스는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정말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번에 올 가을에 테슬라가 한 3,000대에서 5,000개 정도를 공장에 투입한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게 영상으로 공개되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흥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아래쪽에 보세요. 여기 이 글에다가 짐 크레머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아래쪽에 보세요. 짐 크레머가 뭐라고 하냐면 Why I still think the stock of Tesla is buy. 지금 이거 멋진 말 했거든요. 왜 내가 아직도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된다, 테슬라 주식을 지금 바이해야 된다, 왜 내가 이걸 지금 외치는지 바로 이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짐 크레머가 이런 얘기하면요, 좋은 얘기예요. 지금 테슬라 주식 여전히 사야 된다, 짐 크레머가 사야 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합니까? 이 짐반꿀이라고, 짐 크레이머 반대로 하면 개꿀이다 이래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짐 크레이머 반대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더 사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바이 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테슬라들이 야, 제발 좀 입 좀 닥쳐라고,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소리가 옆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새소리가 들리세요, 여러분? 저 새들이 좀 입을 좀 닥쳐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짐 크레머가요, 이렇게 테슬라를 내가 왜 지금도 여전히 사야 된다, 여전히 배고프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이 로봇을 보면요, 앞으로 이 로봇이 핸드폰 없이 못 살듯이 사람들이 한 개씩 가지게 되고 회사들도 다 가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사람 핸드폰 소유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기업들은 몇천 개씩 보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로봇 시대는요, 테슬라가 주도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는요, 지금 $400, $500 그냥 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꾸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너무 비싸니 이러지만요, 그리고 자꾸만 사람들은 $500, $400가 너무 비싸고 $200대 사야죠 이러는데, 그래 봐야 얼마 차이 납니까? 나중에 1,000불, 2,000불, 3,000불 계속 갈 텐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소유할 사람들은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조바심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짐 크레머도 그러잖아요. 내가 왜 지금도 여전히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 사모아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한 주씩 사모으다 보면요, 어마어마한 주식을 소유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결국 수량이 깡패가 되는 시대가요, 오게 됩니다. 그 시간대가.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 트럼프와 함께 사우디 방문하고 카타르 방문하고 중동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머스크는 상당 부분 지금 중동에서 또 머스크의 비즈니스가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뭘 발표했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있죠. 스타링크를 Maritime and Aviation Use로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비행기와 바다의 해양에 뭐 여러 어떤 그 바다에 다니는 배들에게 스타링크를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스타링크의 인공위성을 써가지고 인터넷을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허락해 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선물인 거죠.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방문하면서 머스크하고 같이 동반 방문했는데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에게도 스타링크. 그러니까 사실 이 머스크는 트럼프는 머스크를 데리고 다니는 게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트럼프가 머스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면 트럼프가 진짜 머스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그냥 같이 다니거든요. 아이스크림도 같이 까먹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중동 여행 가는데 에어포스 원에 머스크를 같이 대동한다? 이거 여러분, 이게 친하지 않으면요 안 데리고 가요. 이거 어떻게 갑니까? 다른 회사들도 많은데 굳이 뭐 여기를 데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했지만 그 이유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머스크가 실력이 없거나 머스크의 회사가 그냥 고만고만하면 사실 트럼프가 데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데려가봐야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돈도 자기보다 많아, 트럼프보다 많아, 그리고 회사도 어마어마한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기차 테슬라도 갖고 있고, 스페이스X도 갖고 있고, 그리고 스타링크 인터넷도 공급할 수 있고,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세일즈 외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서로 윈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머스크가 이렇게 사우디랑 깊은 유대 관계, 그리고 사우디 빈 살만이 굉장히 또 환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앞으로 이 그쪽에 에너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왜 그 여러 가지 슈퍼컴퓨터랄지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 하는데 전기 공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테슬라에 아마 이 태양광 이쪽 얘기가 충분히 많이 되어졌을 겁니다. 나중에 아마 그런 사업들이 사우디에서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동의 사우디나 이런 카타르나 이런 지역들은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에게는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덕분에 굉장히 이제 중동 지역 진출에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자, 유럽 소식인데요. 정말 유럽은요 정말 이 머스크가 완전히 질려버린 곳이죠. 옛날에 그 독일 공장 세울 때 질려버렸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테슬라 FSD가 유럽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테슬라 자율주행 진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유럽의 FSD, 저기 하이웨이 있죠. 유럽의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FSD가 허락되려면은 예상이 아마 이번 9월부터 될 것 같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와, 정말 올해 상반기는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9월로 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유럽은요 정말 이 관료주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뭔가 하나 이런 걸 추진하려면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갖고 있는 오랜 전통, 또 유럽이 갖고 있는 꼼꼼함, 그런 절차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한데요. 근데 이게 기술 혁신, 변화를 위해서는요 굉장히 스피디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요 너무 이 관료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하나 뭐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가려면요 너무나도 이게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테슬라의 그 독일 공장 세울 때에도 그때 된다 그랬다가 1년 6개월이 걸렸잖아요. 실제로 진행될 때. 근데 그때 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게 독일의 환경단체들하고 독일의 그 행정이 너무 관료적이어가지고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그 정부 관료에서요, 독일 사무실에서, 정부 사무실에서 이 테슬라가 소위 말해서 환경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이 페이지를 보내라고 했는데 그때 5만 페이지인가 그랬거든요. 5만 페이지인가 그랬는데 그거를요 PDF 파일로 보내줬어요. 머스크가 지시해가지고요.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PDF 파일 안 돼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를 전부 다 하나씩 프린트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걸 다 프린트해서 책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시간들이 너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를 보면요 얼마나 고루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전통과 이게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 시대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 제가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본하고 독일이
과거의 제조 국가로서 명성을 떨쳤지만 이 디지털 시대에 와가지고 너무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요. 장인 정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들면 제대로 만드는 건데 그런 장인 정신은 막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곰국을 다리듯이 오랜 세월아 네월 하면서 그 쏟아 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걸려야 되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는요, 스피디한 시대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면 디지털 안에서 고치는 것도 빠르고 금방 수정하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루한 그런 방식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렇게 느린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빅테크들이 이런 거 보세요. 유럽에서 안 나오잖아요. 디지털 시대에서 그런 기업들이 안 나와. 일본도 보세요. 우리나라 라인을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못 만드는 거예요. 카톡 같은 경우를요. 그러니까 그게 뒤처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유럽에서 FSD가 9월이나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시 기대를 좀 접어둬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건 좀 실망스럽지만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테슬라 주가 오늘도 많이 올랐죠? 한 4% 정도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면요, 담아가는 것도 좋은 겁니다. 아직까지도 멀었어요. 여전히 헝거리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시끌벅적하고 저도 야외에서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산만해지긴 하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종교수였습니다.